영숙씨가 인기가 많네. 영숙씨가 차분하시고 교양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숙씨가 인기가 많아. 근데 저는 좀 영숙님이 1등 드리기에는 제가 이제 제 주관적으로는 1등 드리기가 애매한 게 독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자님이 더 독립되어 있는 여성분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영자님이 1등. 진짜 좀 결혼 생활 자체가 함께 고난을 헤쳐나간다는 표현이 딱 그게 적절하거든요. 좋은 일보다는 험나는 일이 많고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그걸 이제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런 게 이제 결혼 생활인데 남자들이 봤을 때 배우자로서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기 딱 좋은 그런 배우자, 힘이 되는 배우자는 영숙님보다는 영자님이 더 좋지 않나. 남자는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러진 않죠. 여자가 우리 집안으로 데려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은 요즘에 별로 없죠.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독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남자든 여자든. 화목한 거 좋아. 당연히. 화목한 거 중요하고 좋은데 너무 가족에 대한 애착심이 결혼 이후에도 크다면은 그거는 이제 반드시 결혼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영숙님은 매년 연례 행사가 가족들하고 설날에 해외여행 가는 건데 영숙님은 그게 웬만하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뿐인 연례 행사라 하더라도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가족 행사를 하더라도. 이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반대로 남자분이 1년에 한 번씩 가족들하고 함께 해외여행 간다 쳐요. 그러면은 친정 어머니도 친정 부모님, 장인 장모도 기대해요. 아, 우리 사위가 자기 가족들하고 우리 딸도 같이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지? 우리도 같이 여행 가겠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여행이라고 한다는 게 엄청나게 또 시간을 다 맞춰야 되고 일정을 계획을 해야 되고 예산을 잡아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한두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오는 약간의 준비 과정과 스트레스,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갈등이 될 수 있는 폭탄 같은 거라는 거죠. 좋으면 다행이지만은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함께 가야 되잖아. 최소 휴가를 내던가 명절에 나는 내 와이프하고 함께 보내고 싶고 내 남편하고 함께 보내고 싶은데 항상 명절에는 가족들 설날에 우리 가족들하고 갔으니까 다음 명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석 때는 친정이랑 가야지. 이런 게 계속 가족들하고 결혼했어도 불구하고 어른들하고 그렇게 계속 엮이고 묶여있는 게 너무나도 마이너스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독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자님이 훨씬 더 영숙님보다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자님이 저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을 비슷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 안 한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제사적인 부분도 저는 이제 제사적인 부분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집의 문화인 거예요. 뭐 집안이 모태신앙이다, 기독교 집안이다 하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문화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사를 하는 집안이 있다면은 그 집안에는 제사가 문화라는 거죠.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꼭 절을 한다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참여는 하는 게 맞지. 그 집안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만약에 그 남자 집안에 제사가 있다면 여행도 문화일 수 있다고요? 글쎄요. 여행도 그 집안의 문화라고? 쉽지 않겠다. 이게 여행도 그 집안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쉽지 않네. 이게 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어려운 부분인데 설날에 여행을 가잖아요. 부딪히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가 있는 제사는 이제 성묘를 하는 집이야. 집안이. 명절에 제사나 성묘가 있어. 근데 남자는 집안에서 이제 제사를 하는데 여자는 우리 집은 제사 안 하고 여행 가니까 난 여행 갈 거야. 근데 꼭 제사가 아니더라도 흔히들 알고 있는 생각은 제사가 아니더라도 명절에는 좀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하루 정도는 그렇게 인사드리고 와서 나머지 이제 명절 기간에 우리 할 거 하고 놀고 보통은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명절 기간에 우리 집 문화는 명절 기간 내내 여행을 한다? 제사를 명절 기간 내내 하진 않잖아. 근데 여행은 명절 기간 내내 좀 다녀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이게 제사 같이 볼만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너무 저의 생각에 편협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런 집 자식이랑 이게 예시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에 제사가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절이 한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있다면은 그냥 제사는 이제 하루 정도 하잖아요. 하루 정도 하는데 제사 예가 아니라 명절 때 어르신들을 뵙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반드시 제사가 아니라 제사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을 뵙는다. 근데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완전 그냥 우리는 우리 가족끼리 그냥 여행 떠난다.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이 조금 뭐 흔쾌히 오케이 하기가 글쎄요. 시댁이 여행 문화라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는 시댁이든 친정이든 여자 쪽이든 남자 쪽이든 명절 때 아예 그냥 여행을 가버려 있는 자체가 뭐 어쩌다 한 번씩 갈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설날에는 여행 가야 돼. 이게 조금 흔쾌히 이제 딱 그렇구나 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지. 남자든 여자든 제사하고 여행하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명절 때 무조건적으로 명절 기간에 여행을 간다. 이게 뭔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보기가 그렇다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물론 여행 가면 좋지. 여행 가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며느리 입장에서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 작년에 올해처럼 명절 기간이 막 길어서 여행 가면 좋죠. 근데 이게 또 각자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절 때는 뭐 하루 정도는 이제 함께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어머니나 시누이 입장인데 명절 때마다 그냥 여행을 가버려. 항상 이게 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조금 뭐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을 가든 뭐 이렇게 뭐 다녀오든 하면 좋은데 명절 때마다 남자가 예를 들어 여행이 문화라고 한다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기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 여자분이 자기 장인 장모님 모시고 무조건 여행을 가버린다. 이게 썩 그렇게 좋지 않다니까. 진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행을 갔으니까 추석 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가야 돼.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된다니까. 문제가 생겨 진짜로. 물론 여행 가는 게 나쁘진 않아. 갈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니까. 결혼 생활이 그 어르신들이 질투를 해요. 남자가 지 부모만 모시고 여행을 가면은 장인 장모가 질투를 해요. 여자분이 자기 부모님 모시고 우리 집 문화는 이래 하면서 명절에 그냥 여행 자기 부모님 모시고 가면은 남자 쪽 부모님이 질투를 해요. 뭐 아예 뭐 절연을 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명절에는 어르신들 그냥 한 번쯤 뵀잖아요. 명절 선물도 드릴 겸 인사도 드리고. 근데 우리 집 문화는 아예 명절에 가는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남편은 제사 지내? 야 그럼 너 제사 혼자 지내고 나는 여행 갈게. 이게 안 된다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아무튼 그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명절 기간에 다 여행을 가버리는 게 시댁이든 뭐 남자가 뭐 여행을 가든 여자 쪽 집안이 여행 가든 여행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행 부분에 있어서 시댁 먼저 가는 집이 95%잖아요. 근데 이게 그 시댁을 먼저 가고 친정을 먼저 가고 저는 이게 좀 웃긴 게 남자가 오른쪽에 서냐 여자가 왼쪽에 서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시댁이 먼저 가면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냥 꼭 그렇게 막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맞춰가지고 친정이 더 가까워 시댁보다 친정 먼저 갔다 갈 수도 있지. 상황에 맞춰서 시댁이 가까우면은 거리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그 전주에 다녀오고 명절 때는 그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무조건적으로 남자가 먼저 가냐. 뭔가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아. 가면 좀 어때? 어디 먼저 가고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지는 느낌 드나?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남자 쪽 먼저 가면 좀 어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면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설날에는 한 곳 가고 추석에는 다른 집 가고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가 좁잖아요. 우리나라가 좁은데 명절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어느 한 곳만 들려면은 어느 한쪽이 서운해요. 친정이 갖고 오니까 친정만 들렸다가 이번 명절은 우리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가지고 친정 갖고 오니까 들리고 다음번에 추석 때는 뭐 시댁 갈게 이렇게 하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그래 그러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설령 그렇다고 오케이 하더라도 서운해.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이 됐을 때 장인 장모님이 또 서운해 하시고 적어도 명절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어른들 뵙고 그런 게 있는 게 최소한의 도리 같은 느낌인 거죠. 최소한의 도리. 명절이 뭐 별건가 싶어요. 물론 이게 그 사위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명절이 별거라고. 왜 굳이 명절이 특별한 날이라고 다 모여야 되고 굳이 막 어른들 뵈야 되고 제사하는 집은 왜 제사를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사위와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장인 장모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이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명절 때는 자식들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의 그런 거를 좀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해서 그때 겸사겸사 뵙는 거 약간 그 도리 차원이라 생각. 도리의 차원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렇게 막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은 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양가 어른들한테 그런 날 때. 왜냐면 평소에는 요즘에 옛날처럼 막 자주 뵙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명절 때 겸사겸사 어르신들을 한번 뵙고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요즘에 자고 오지도 않잖아. 웬만하면 멀지 않으면 그때
그때 이제 뵙고 오고 그런 의미인 거지. 이거를 막 그래도 왜 명절인데 굳이 봐야 되냐? 글쎄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나이를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데 자식들이 크고 결혼했는데 명절에 굳이 봐야 돼? 이번에 나 그럼 우리끼리 여행이나 갈게. 엄마 혼자 보내, 아빠 혼자 보내. 좋을까요? 과연 좋을까? 명절 때 여행 가는 거 좋아. 진짜 뭐 그래 진짜 명절 때 여행 가는 거 좋은데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혹은 자기 남자 쪽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가면은 문제 생긴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 100번 양보해가지고 남편하고 나하고 애들끼리 여행 가는 거 거기까지는 그래 뭐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니까 오케이. 근데 어느 한쪽 부모님만 모시고 명절 때 거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문제 무조건 생겨. 좋지 않아. 참고하시면 좋아요. 우리 집 문화인데 뭐 어때? 이거 이혼합니다. 이혼까지도 가 충분히. 다 같이 모시고 가면 만사 해결하니까. 다 같이 모시고 가면은 3차 대전 개박살. 정말 여러분들 진짜 좀만 찾아보세요. 가정 관련된 이혼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심리상담 하시는 분들 각종 뭐 전문가분들 이호선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입모사 얘기하는 게 절대 사돈끼리 자주 만나거나 여행 가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박살 난다 진짜로. 미친 소리야. 이건 제가 저의 편협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흔히 나오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같이. 절대 사돈끼리 자주 만나지 말고 여행 절대 하지 말라고. 아무튼 여러분들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명절 때 최소한의 어른들 뵙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하면 좋아. 근데 명절 때 나는 늘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으니까 나는 명절 때 여행 갈 거야. 이거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야. 결혼 생활 유지 잘 못해 이렇게 하면은.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분들 뭐 정신과 의사부터 해가지고 뭐 심리상담가 각종 이혼 변호사들 하나같이들 입을 모아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명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로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 혼자 사는 게 맞다 하시는데 결혼을 내 맘대로 하려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라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간단한 어떻게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 건데 명절 때 나 여행 가고 싶은데 양가 어른들 눈치 보여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살래. 혼자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좋은 배우자, 좋은 남자, 좋은 여자일수록 명절 때 여행 안 갈 거예요. 흔히 결혼하고 싶은 교육을 잘 받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력에다가 그런 집안에서 자란 여자일수록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일수록 명절 때 여행이랑은 거리가 그렇게 멀 겁니다. 아마도 그 영숙님 집도 결혼하면은 설날마다 그렇게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댁과의 그런 분위기를 봐가지고 아마 맞추겠죠. 우리 딸 결혼했어도 우리는 설날에 무조건 같이 여행해야 돼. 아마 영숙님 집안이 무조건 그렇게 고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돈집 문화에 맞춰가지고 아마 조율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렇게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매 순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래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여행 가니까 네가 맞추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 의도가 있었겠지만 뭐 이런 거를 존중해주는 남자를 원한다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만큼 우리 가족이 화목하다 그거에 대한 예시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화목함에 대한 예시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